이 영상은 바로 그 운전기사의 카메라로 촬영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성을 옆자리에 앉힌 뒤 그녀의 의식을 잃게 한 후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성이 깨어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옷이 흐트러져 있으며 하체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1세의 이 남성은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게에서 구입한 매우 강력한 기억상실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법 덕분에 그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20살밖에 안 된 여성부터 시작해 총 100명의 여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행위를 하는 동안 그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민감한 영상을 400여 철개나 촬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100명의 여성 중 단 한 명만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것이며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10명이 넘는 여성이 여전히 이 남성을 그리워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7월 6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시의 경찰서에 샤오자오라는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샤오자오는 경찰에게 자신이 집에서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입었다니 이 말은 꽤나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성이 한 모호한 진술에 경찰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옷을 입지 않고 잠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몸에 옷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체에 뚜렷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샤오자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으며 그날 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어떻게 침대에 올랐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샤오자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녀의 말투가 일관되지 않고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샤오자오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샤오자오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자신은 도시에서 혼자 살며 집은 월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온전하며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일까요? 현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 여성에게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샤오자오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젊은 여성으로 에너지가 넘쳐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말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가끔 이유 없이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샤오자오가 술에 취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었고 그 틈을 타 범인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토물을 채취하고 샤오자오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관의 예측대로 샤오자오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범인에게 마약성 각성제를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이유도 바로 그 화학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샤오자오는 전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일을 떠올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단서 하나로 이렇게 큰 사건의 범인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그녀는 시모성화라는 별명을 가진 나이 많은 남성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같은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은 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단 3일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운 속도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비록 샤오자오의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40살쯤 되어 보였지만 매우 멋지고 탄탄한 몸매에 잘생겼으며 말솜씨가 좋고 매우 후했습니다. 이것이 샤오자오가 첫 만남부터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그 남성이 후씨 성을 가졌으며 한 번 결혼했지만 지금은 독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트가 끝난 후 남자는 샤오자오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젊은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채 타자마자 그녀는 앞쪽에 카메라처럼 생긴 물체를 발견했고 샤오자오가 의아해하자 그는 그것이 주차 감지 센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가 잠시 달린 후 남자는 그녀에게 밀크티를 권했고
샤오자오는 의심 없이 바로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곧 어지럽고 불편한 느낌이 들더니 빠르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샤오자오는 자신이 집에 있으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 인터넷에서 만난 누군가를 만난 뒤 잠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후 씨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흐릿했습니다. 샤오자오가 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그가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샤오자오는 처음에 자신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정하고 말솜씨 좋은 유머러스한 남자가 포식자일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에서 마약성 자극 물질이 검출되자 그녀는 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떻게 이후 씨 남성의 신원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단지 온라인상의 이름만으로 누군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후라는 성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용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심층 조사를 통해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샤오자오 혼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은 50세였고 가장 어린 여성은 겨우 20세로 모두 이 사기꾼의 희생자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샤오자오에게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운전사는 실제로 후 씨가 맞았지만 피해자에게 말한 40살이 아니라 실제 나이는 51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후 씨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씨는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기억상실약을 사용하여 샤오자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방법을 이용해 1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차 안에서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51세의 남자는 샤오자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실제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씨는 차를 몰고 샤오자오를 만나러 갔고 차 안에서 그녀에게 기억상실 약이 들어있는 물병을 건넸습니다. 예상대로 샤오자오는 그것을 전부 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그는 급히 차를 멈추고 샤오자오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샤오자오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또 한 번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충족한 후 씨는 샤오자오의 집을 떠났습니다. 즉, 그는 그녀에게 2번 해를 끼친 셈입니다. 한 번은 차 안에서, 또 한 번은 샤오자오의 집에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트렁크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 물질을 대량으로 발견하고 이를 검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후 씨가 차 안에서 샤오자오를 공격하는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은 유일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후 씨가 100명의 피해자와 함께 직접 촬영한 삽입 17개의 민감한 영상을 발견했고 각각은 분류되어 다른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샤오자오처럼 인터넷을 통해 그 노인을 알게 되고 실제로 만나서 그의 함정에 빠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후 씨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육체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후 씨는 자신이 좋은 남자라고 주장했으며 수백 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내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을 매우 불쌍한 표정으로 했습니다. 후 씨는 산둥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두 농부였고 그는 장남으로서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돕기 위해 어릴 적부터 후 씨는 거리로 나가버려진 병을 주워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부모님은 세 남매를 동시에 공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는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을 떠나 장수성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졸업장과 영리한 성격 덕분에 한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그의 재빠르고 총명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임을 얻어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동생들의 학비와 집안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젊지만 야망이 크고 사업 감각이 뛰어난 그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후 그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은 화목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사업도 순조로워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마 인생의 전반기가 너무 순탄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비뚤어진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51세가 되어 자식과 손주까지 있는 완벽한 삶을 누리던 그는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고 과거에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적은 단지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SNS를 매우 즐겨 사용했으며 스스로에게 문학적인 이름 심오성화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 개인용품 전문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던 중 그는 아주 특별한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것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음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성이 이 음료를 마시기만 하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약에 흥분한 그는 아예 여행용 가방 가득히 사서 사용했습니다. 매번 그는 음료에 몇 방울 떨어뜨려 여성에게 건넸고 여성이 마시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그 틈에 그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100명의 여성과 관련된 400개가 넘는 민감한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그는 단지 아름다운 순간을 남겨두고 나중에 추억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영상을 이용해 일부 여성들을 협박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거절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민감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시달린 많은 여성들은 결국 그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100명 이상의 여성 중 여전히 자발적으로 그와 연락을 이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들은 이 호색한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이익을 미끼로 삼았고 연인처럼 기념일마다 선물을 사주는 등 세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경찰은 그와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보낸 수많은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후 오빠, 다시 안 돌아올 거야? 통통이 오빠, 지금 어디야?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해? 같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 노인은 외모는 평범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여성들을 즐겁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덕분에 그는 언제나 후하고 돈을 쓰는데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나이와 외모를 불문하고 몇몇 여성들이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방탕해지고 타락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히게 됩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은 이 택시기사의 행위에 분노했고 또한 사회 전반에서 이런 종류의 향정신성 약물이 쉽게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후는 체포된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성은 단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물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금지된 자극물질은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사건에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뒤에는 비밀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조직은 후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오락시설이나 개인용품을 판매하는 약국 등에 이러한 약을 공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총기나 탄약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자오처럼 불행히도 이 약을 마시게 되면 저항할 수 없고 결국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법 택시 운전사들은 항상 이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밤이 내리면 그들은 출장 중인 여성 사무직 종업원을 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들은
일부러 붐비는 거리를 피하고 친근한 대화를 가장합니다. 여성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 한 잔이나 음료수를 권합니다. 몇 분만 방심해도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운전사들은 차를 외딴 곳으로 몰고 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운전사는 인터넷에서 이 약의 효과가 사용량에 따라 약 30분에서 60분 후 사라진다고 자랑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여성을 깨워 그녀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양심적인 운전사들을 믿게 됩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만 최소 1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이러한 자극 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약이 매우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어떤 약을 먹고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 속에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피해자의 눈은 흐릿하고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의 18번째 생일에 친구들과 함께 지역의 유명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반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 밤의 분위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클럽의 규정을 잘 몰랐던 그녀는 누군가가 건넨 음료를 무심코 마셨습니다. 그 자극 물질은 너무 강해서 그녀는 즉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제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관계기관과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을 이용해 여성을 해친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번 후 사건이 드러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가족과 사회의 시선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어떤 이는 일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돈, 권력 혹은 교묘한 수법을 가진 일부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하고 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후 씨가 사용했던 기억상실 유발, 약과 같은 금지 물질의 유통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분노에 그치지 않고 여론은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SNS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약을 이용해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작 6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1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6년형이라니 너무 가볍다. 그는 수많은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이는 아내에게 충실했다는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이며 너무 뻔뻔하다. 배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여기다니 황당하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뿐 아니라 사회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